자, 이제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니 이제 뭘 사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종목을 결정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매매 타이밍을 보는 게 언제라는 게 있지만, 뭐 앞서 우리가 경기에 대한 부분은 현재 세상이 투자를 하기에 적절한지 아닌지를 봤다면, 이제는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. 자, 제가 여기다가 뭐 내용 결론은 다 적어놨습니다. 저는 두 가지씩을 좋아합니다. 주가의 관건은 결국은 실적입니다. 제가 여기에 뭐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데,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기본 개념은 이제 이런 거죠. 부동산하고 가장 다른 건, 우리나라는 특히나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오랜 시간 부를 축적한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, 혹은 지금 뭐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뭐 제 또래 애들도 될 수 있겠죠. 인플레이션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도 성장하는 한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부를 축적한 자산가들이 많이 있고, 소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부분 부동산 부자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 부동산 불패론이라는 게 있고, 부동산 투자 방식으로 겁없이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쓰는 무모한 투자들조차도 너무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. 부동산과 주식 투자는 너무 다릅니다. 가장 다른 점은 변동성을 눈으로 라이브로 확인할 수 있다는 그 가시성이고요. 그리고 부동산보다 훨씬 더 이슈에 즉각적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레버리지 절대 쓰시면 안 된다는 점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고 갑니다. 아파트 대출 받아서 산다고 주식 대출 받아서 사면은 패가 망신합니다. 신용 반대 매매라는 걸 한번 경험을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10년 후퇴합니다. 다시 20대부터 돈 버는 거랑 똑같아요. 정말 그건 하시면 안 돼요. 제가 높아심에 먼저 말씀드리는데, 자, 그러면 가치 관점에서는 뭐가 다르냐? 부동산과 달리 부동산은 가격이 전부입니다. 부동산은 가격 투자하는 거예요. 물론 부동산도 개발 모멘텀 있죠. 재료가 있을 수 있어요, 부동산도.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이제 그 지역적인 모멘텀이 되는 것이고, 뭐 시장으로 보면 시장 모멘텀이 되는 거죠. 개별적으로 보면은 부동산은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죠. 물론 여러분들이 말하는 상업부동산 월세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, 그것 또한 그 자산의 뭐랄까 무위험 이제 교환 가치를 월세로 우리가 은행에 넣어두듯이 이자 받듯이 월세를 받는 거 아닙니까? 우리 월세의 개념 자체가, 전세도 마찬가지고. 그런데 기업은 뭐예요?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. 기업은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? 네, 돈을 번다.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. 주식은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. 기업에. 그죠?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. 주식과 부동산의 제일 큰 차이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. 기업에. 부동산은 가격에 투자하는 거고. 그러니 돈 잘 버나?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. 이거를 어떻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, 자, 나한테 한 1억 있어요.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? 대부분 부동산 사실 텐데. 전 부동산 안 사요. 왜냐? 이 1억을 부동산에 투자한다면은 이 1억을 2억으로 만드는 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,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요. 그러면 이 1억을 2억으로 불릴 수 있는 가장 저는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은 투자라고 생각해요. 근데 내가 직접 할 수 있다면 창업을 하시면 돼요. 네, 창업을 해서 내가 벌면 돼. 1억 시드를 가지고. 하지만 우린 투자자니까 내가 발로 뛰어가지고 창업할 것 같으면 투자자라고 하지 않죠. 사업자, 그건 사업까지. 창업이 아니라 투자를 하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. 나 중국집, 주변에 친구 한 명 중국집하고 한 명은 일식집하고 한 명은 한식집 합니다. 셋 다 내가 1억 투자를 어디다 할까 이러면 이 세 친구가 다 나한테 투자해 라고 할 거 아니에요? 그럼 여러분들 그 세 친구 중에서 누구한테 어느 사업에 투자를 하실 거예요? 장사 잘 되는 집. 한식집은 뭐 번지르르하게 멋있게 차려놨는데 손님이 없어요. 근데 골목길에서 하고 있는 중국집에는 항상 줄 서 있어요. 근데 이 친구는 시드가 좀 적어서 확장을 못하고 있어. 그럼 내 1억 투자했을 때 그 자본이익률이 훨씬 강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? 그럼 내가 1억을 투자해서
받을 수 있는 리턴이 훨씬 강하겠죠. 그게 현금 흐름이잖아요. 그러면 그 1억의 투자에 대한 나의 배당 가치, 그 투자했을 때 사업해서 장사해서 마진 남기고 이익 내서 나한테 돌아오는 리턴이 훨씬 크겠죠. 그렇죠? 장사 잘 안 되는 친구한테 투자하면 잘못하면 망하면 이 돈 날리는 거예요. 이게 주식 투자라고요. 쉽게 얘기하면 이게 기업의 현금 흐름에 투자하는 주식 투자예요. 주식 투자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. 요즘 정말 제 기업 한 15년 만에 BPS 혹은 PBR이라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, 이게 밸류업이라는 정책 때문에,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이건 이제 가치예요, 가치. 부동산 같은. 부동산 같은 가치인데, 이건 지금 뭐 얘기할 내용은 아니고, 중요한 거는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. 자, 그럼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, 자, 제가 아까 장사집을 잠깐 예를 들었는데, 이런 거죠. 요 얼마 전에 나타난 뭐 약간 사회적인 이슈였던 건데, 탕후루? 네, 그거 잘 팔렸죠. 그 탕후루가 모 업체가 뭐 줄 서서 먹고 그랬어요. 홍대 앞에서 줄 서고 뭐 동네에도 다 탕후루 집이 줄 서 있었어요. 자, 그게 저는 이 주식을 해서 그런지 저런 거 지금 투자하면 망할 텐데라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딱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고 엄마들 한두 번 먹으면 애들한테 못 먹게 하고, 이게 미래 가치죠, 미래 가치. 현재는 장사가 잘 되는데, 현재는 장사가 되게 잘 되는데, 저거 조만간 손이 없어질 것 같은데, 그런 데 투자하면은 힘들어질 수 있겠죠. 이건 가맹점 하고 계신 분들께 빗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었을 때. 그래서 투자의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이익 현금 흐름인데, 이 이익 현금을 현재와 과거 현금 흐름에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. 자, 현재 내 돈을 주식에다가 투자한다는 개념은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,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. 자,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구가 중국집을 하는데 줄 서 있어, 맛있어서. 지금 현재 이 집이 지금 뭐 예를 들어 월 1,000만 원 번다. 월 1,000만 원 현금 흐름이 나와요. 근데 여기 조금만 투자 더 해서 매장을 조금 너무 막 팔이 날릴 정도로 크지 않게 한 2배 정도만 살짝만 확장을 하거나 조금만 더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뭔가 마케팅을 강화하거나 하면은 월 2,000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. 네, 현금 흐름이. 투자 안 하겠습니까, 여러분? 내가 투자를 하는 시점이 월 1,000의 현금 흐름인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월 2,000을 예상할 수 있다. 여기 투자 안 하면 바보죠. 내가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투자해야죠. 바로 이겁니다.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에 그 현재 가치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. 그럼 미래 현금 흐름이 더 좋아지면 난 따블 먹는 거예요. 이거죠. 이게 주식 투자예요. 이럴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종목 선택이고 기업 분석입니다. 미래에 더 높은 가치평가, 더 높은 가치평가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. 주가가 왜 올라간다? 돈을 더 많이 버니까. 이거를 다음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산술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거를 많이 보세요. 주가는 실적과 유동성 그리고 꿈이에요. 이거 세 가지 다 중요해요. 엄청나게 제가 매번 방송에서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고, 제가 평생을 저는 이것만 바라보면서 주식을 합니다. 이렇게 세 가지, 이렇게 세 가지, 이렇게 세 가지를 맨날 찾아다니셔야 됩니다. 자, 주식 그냥 교과서 같은 책을 사면 무조건 이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경기 상황에 대한 경기와 주가에 대해서 나오고,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PER 모형인데, 제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, 저도 지금도 뭐 거의 기업 분석할 때 가장 많은 데이터를 이 PER 데이터에 적용시켜서 보고 있고요. 자, EPS에 대비해서 지금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이제 배수로 얘기하죠. 배수로. 예를 들어서 한 주당 이제 1,000원 버는 회사가 주가가 10,000원이다. 그러면은 10배죠. 10배.
10배. 예, PER 10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지금 코스피 PER이 뭐 11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. 10배 이 정도. 예, 요거를 많이 보시는데 이거는 PER이 몇 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이제 예, 방정식으로 옮기면 주가는 그러면 여기 주가가 있잖아요. PER을 계산할 때 분자가 주가잖아요. 근데 이 주가를 변을 옮겨서 그럼 주가는 그러면 어떻게 결정돼? 아주 심플해요. PER 곱하기 EPS. 이거 나누기니까. 예? 나누기니까 넘어가서 그럼 PER 곱하기 EPS. 이 초등학교에 나오는 거예요, 요즘. 옛날에 저 때는 중학교 나왔는데 중학교 때 방정식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초등학생이 배우더라고요. 유치원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. PER 곱하기 EPS예요. PER 곱하기 EPS 탁 와닿지 않죠. 자, 이거 제가 더 쉽게. PER은 몇 배냐 이건데 이 몇 배냐는 이따 얘기하고 EPS가 실적입니다. 이게 주당 순이익이잖아요. 주당 순이익. 한 주당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익. 이게 실적이거든요. 그럼 실적과 자, EPS 곱하기 PER은 뭐야? PER을 결정하는 건 돈이에요. 돈이 시장에 많아지면 PER이 올라가요. 왜? 이게 이 시장에 돈이 경쟁적으로 기업을 투자를 하고 주식에 시장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져요. 돈이 많아지면 PER이 올라가요. 그래서 이거는 유동성이 됩니다. 유동성이 되고.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그 미래 가치. 이 회사 엄청 이 중국집 장사 엄청 잘 돼. 지금도 잘 되는데 지금은 짜장면 많아서 손님 많은데 와 이 사장님 조금만 머리 쓰면 탕수육도 뭐 그냥 천상계 맛을 만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2배? 현금 흐름이 월 1,000에서 월 2,000이 아니라 저랑 월 1억 가겠는데 프랜차이즈 하면 월 1억도 가겠는데 이런 꿈을 꾸는 순간 주식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 PER은 유동성 혹은 꿈이 되는 거예요. 두 개가 다 되면 대박 나는 거예요. 돈이 들어오는데 꿈을 꾼다? 대박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금리 인하기에 유동성이 들어올 때 테마주들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초기에 뭐 교과서적으로는 금융주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면은 테마주들이 난리 그냥 10배씩 갑니다. 왜?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데 꿈을 꾸니까. 그런데 그거는 여기서 한 가지 잘 아셔야 되는 게 그거는 실적이 없어요. 실적이 없어. 근데 1이죠. 이건 그냥 0은 아니야 곱하기니까 1이에요. 얘는 증감이 없어. 그 얘가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. 확 올라. 주가 올라가요, 안 올라가요? 곱하기인데 꿈이 올라가고 유동성이 올라가니까 주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. 실적 없어도 돼.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경기와 유동성과 이걸 계산했을 때 유동성이 좋아질 때는 실적이 안 나와도 돼. 실적 없어도 돼요. 꿈꾸는 거. 그때 고리타분하게 주식 오래 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저거는 실적이 안 나와서 안 해. 그러면 테마주 다 놓치는 거예요. 이거 아셔야 돼. 그때는 실적 안 나와도 돼요. 왜? 함수인데 어차피. 꿈만 있어도 돼. 유동성만 있으면. 이거 날아갑니다. 역으로 자 반대로 지금은 어때요? 유동성이 안 좋아요. 지금 유동성 안 좋아요. 시장에서. 금리 높아요. 그리고 웬만한 산업들 다 힘들어요. 꿈이 있습니까? 원놈이 망할지 모르는데 꿈이 어디 있어요? 절망이라고. 지금 꿈의 시대가 아니야.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 여러분 어떤 주식들이 부각됩니까? 실적주. 요거만 올라가는 거예요. 요거만 올라가. 근데 이게 다 좋을 때가 있어요.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유동성 랠리 내지는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막 이것도 올라가고 막 이래요. 이게 두 개 다 좋은 애들은 날아가고 10배씩 갑니다.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. 반대로 안 좋다 주식 박살납니다. 이 회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을 공부하거나 분석을 할 때 딱 처음에 항상 자세를 가다듬고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. 지금이 이걸 보는 시장이냐 이걸 보는 시장이냐 내 주식이 이거냐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. 내가 유동성과 꿈으로 만약에 그 주식을 판단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주식이 될 수 있겠죠. 여러분들 많이 마음 아프고 막 힘드시겠지만 이게 꿈이잖아요. 예?
이게 2027년, 28년까지 이만큼의 생산 캐파를 만들 거다. 이게 다 미래 내러티브로 올라간 주식 아니에요? 그걸로 막 100배씩 올라갔단 말이에요. 근데 실적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시간차가 분명히 있었다고요. 그런데 거기서 금리가 막 확 치고 올라가고 막 이미 금리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꿈을 꿨기 때문에 아슬아슬했는데 뭔가 크랙이 빡 생겨버리니까 이 내러티브가 깨져버리니까 주가가 그냥 기본적으로 3분의 1토막 반토막 나버리는 거예요. 왜? 실적이 기반이 안 된 상태에서 꿈으로 올라갔기 때문에.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전력망 관련주들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주 같은 종목들은 실적이 찍히죠.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여전히 없어요. 고금리에다가 뭐 외국인들 별로 안 들어오고 개인들 지금 다 뭐 부동산 때문에 힘들고 주식시장에 돈 안 들어옵니다. 기관도 돈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 실적주가 좋은 거예요. 왜? 돈이 없으니까. 근데 이게 미국 시장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잠재 성장률 2.5% 이하로 내려가겠네. 미국의 기준금리가 다시 2%대로 가겠네. 한 3% 초중반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때부터 시장이 바닥에서 이 관련 종목들이 꿈틀꿈틀 한다고요. 아직 아니야. 그거 아직 들어가면 안 돼요, 여러분. 지금 뭐 9월 금리 인하하면은 유동성 이런 종목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많은데 바이오도 최근에 종목들이 그래서 좀 좋은데 그거 잘못하면 위험해.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꿈으로 유동성으로 갈 정도의 상황이 아니에요. 그럼 오히려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여전히 이쪽이 나은 거죠. 제가 지금 시황까지 해버렸네. 이렇게 되는 그게 바로 주가를 결정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주식 다 결정하는 모형이 바로 이겁니다.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그냥 숫자 따먹기 게임하게 되는 거예요. 주식은 도박 같아요. 도박처럼 움직여요. 그런데 절대 도박이 아니에요. 왜? 기초자산이 기업이기 때문에. 그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본질이에요. 수급은 막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막 깡패처럼 휘몰아쳐가지고 잠깐 떨어지고 막 단기로 급등하기도 해요. 하지만 결국은 기업의 현금 흐름에 기업이 돈을 이렇게 벌면은 주가는 막 난리법석 치더라도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가 산책하는 강아지라 그러잖아요. 주인이 가는 길을 강아지가 막 뻘뻘거리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지만 주인이 집으로 가면은 강아지는 같이 집으로 가잖아요. 근데 주인이 산으로 가. 바다로 가. 그러면 강아지가 아무리 일로 가려고 해도 끌려가거든 계속. 이 반등시 매도가 되는 거고 실적이 안 좋은 산업 주식은 실적이 좋은 산업 주식은 조정을 받아도 조정시 매수가 되는 겁니다. 이게 지금 차트 그림이지만 차트 그림이 아니라 사실 이 그림은 이 실적에 대한 개념입니다.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기업 분석 판단하시고 한 가지만 더 여기다가 보태겠습니다. 이건 조금은 난이도가 더 높은데 한 가지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나간 PER로 결정을 하면 되느냐, 지나간 EPS로 결정을 하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PEG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이해를 하시면 조금 어려워 보여도 훨씬 더 좋은 종목을 찾기가 쉬워집니다. 그리고 기업의 가치 판단이 쉬워집니다. 우리가 PEG의 개념이 피터 린치가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PEG의 개념은 통상 이제 포워드 PER 뭐 EPS로 봅니다. 포워드 PER과 EPS로, 그러니까 EPS 성장률로.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회사가 한 해 10% 성장을 한다. 10% 분모로 하고 그리고 예상 PER이 10배다. 그럼 10분의 10이에요. 1. PEG 1입니다. 적정하다. 1년에 10% 성장하는 회사는 10년 돌아가면은 자본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다. 10배거든요. 요거 이제 1. 반대로 제가 여기 밑에다가 적어놨는데 그냥 이거 보시고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그러면 이 회사는 PER이 지금 50이야. 50. 높죠? 와, 너무 비싸. 너무 비싸. 근데 요거 연평균 100% 성장하고 있어요. 100%. 작년에 2천억 벌었는데 올해 4천억 버는데 내년에 8천억 벌 것 같은데? 그러면은 이게 0.5가 되죠. 왜 어떻게 되냐면 이 50배인데 지금 50배지만 1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? 그러면 25배 되죠. 내년은 2배 보니까.
한 해 더 지나가면 어때요? 12배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성장 개념을 탑재한 데이터가 PEG예요.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FM 가이드나 이런 데 찾아보실 필요 없고 매출 이익을 계산하시면 돼. 지금 연간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고 내년도 가이던스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면은 이 회사 대충 한 40% 연간 성장률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PER 20배야. 이거 싸다. 안 비싸다. 시장 PER 10배인데 이게 20배 비싸지 않아요. 이거 싼 거야. 더 가는 거예요. 이런 거 사야 돼. 왜? 성장보다 지금 주가가 가격이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거든요. 이 성장을 온전히 반영한다면 얘는 40배가 나와야 돼요. 그럼 더블 갈 수 있는 거예요. 이론적 구조는 이렇습니다. 이걸 정확하게 딱딱딱 맞춰서 이론적으로 가시라는 게 아니라 요거만 예를 들게요. 자, PR이 15배인데 15배면 안 비싸죠. 근데 이 회사는 5%밖에 성장 못해. 그러면 비싼 겁니다. PEG 3. 이 팔아야 돼, 이거. 이 팔아야 돼, 팔아야 돼, 이거. 팔아야 됩니다. 왜냐? 요대로 가면 그 다음에 PER이 막 30배, 30몇 배 이렇게 뜁니다. 왜냐? 돈을 못 버니까. 주가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. 혹은 적자 나버리니까.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아니 PER이 너무 싼 거 아니야? 돈 못 벌는다. 지금 수익 실적 성장 못 나오고 있다. 그거 싼 거 아니에요. 주가가 옛날 100만 원 하던 게 10만 원 가면 여러분들 눈에 싸 보이죠. 근데 100만 원 할 때는 그만큼 실적이 나왔지만 지금 10만 원인데도 그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지금도 비싼 거예요. 이 개념은 기업 분석적으로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. 요것만 이해하셔도 좋은 주식 고를 수 있어요. 이상한 주식 무서워서 못합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